내 나이 벌써 45. 인생의 반을 벌써 허비했다고 생각하니 과연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과연 글의 주인공이 어떤 놈이었는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쓰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결혼 후 3년 정도 지난 후부터입니다. 여성들과 경험은 주로 결혼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굵은 것들만 추려 이야기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글에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실화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90% 이상 100%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쓰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이름만 가명으로 하고 나이와 지명 등은 전부 실제임을 밝힙니다. 아마 혹시라도 등장인물들 중에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자신의 얘기인 줄 알 것입니다. 당시 나누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올 테니 그래도 최대한 주위분에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꾸며보겠습니다. 혹 기분 나쁜 내용이 나오더라도 지나간 세월 다 이해해 주시고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글이란 것을 처음 써봅니다. 매일 눈팅만 하다가 내 얘기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도전하는 것이라 맞춤법도 내용도 어쩌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으시겠지만 못 쓰는 글이겠지만 글보다는 내용의 줄거리로만 상상하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리거나 이해 안 가는 내용 잘 못된 내용은 알려주시면 시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장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해보겠습니다. 한 장. 첫 외도. 나, 경호는 오늘도 컴퓨터 게임에 한참 열을 올린다. 오늘따라 캐릭터가 계속 죽어나가는 것에 열이 한참 올라있는데 같이 게임하는 아는 동생으로부터 게임 속 메시지가 날아온다. 준영, 형 그만하죠. 그렇게 계속해봐야 또 죽어 짜증만 날 텐데. 나, 안 그래도 더 못하겠다. 성질 다 버리겠다. 준영, 형 그러지 말고 나랑 놀러 갈래요? 나, 응? 준영, 내가 주소 불러줄 테니 그리로 들어와요. 그냥 조그만 채팅 사이트인데 사람 많지 않아 조용하고 잼나는 곳이에요. 나 채팅할 줄 모르는데. 당시 난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하기 무척 부끄럼 많이 타는 내성적 성격이었다. 준영, 그냥 www 짜증나 어북디푸기.com 없는 주소입니다. 일단 들어와요. 와서 문자 남겨요. 초대해드릴게요. 나, 집사람 자는지 보고 이 시간에 채팅하는 거 보면 난리 날 건데 일단 내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문자 해줄게. 나의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일생의 중요한 결정이 될지 그때까진 전혀 생각도 못했다. 갬을 정리하고 큰 방에 들어가 보니 집사람과 큰애는 언제부터인지 벌써 잠에 빠져 있었다. 집사람은 잠이 많아서 항상 10시 넘기기 너무 힘들어하는 성격이었고 난 반대로 보통 새벽 2시 전엔 잘 잠을 못 이루는 체질이라 다시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다. 할 일도 없고 해서 후배가 가르쳐준 주소를 치고 들어가니 분홍색의 이쁘장한 채팅 사이트가 눈에 들어온다. 무엇 때문인지 포근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 운영자가 누군지 참 잘 관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들어가서 알려준 대로 문자를 보내고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들어간 곳엔 서너 명의 인원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미디어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 후배랑 모르는 두어 명의 여성분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와 음악 얘기를 하고 있는 듯했다. 간단한 내 인사 후 난 주로 눈팅만으로 얘기하는 거 구경하며 여기 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이 대화방엔 한 3에서 40명 정도의 인원들이 들락날락하며 거의 대부분이 30대 분들이라는 거 등등. 나중에 안 얘기지만 이상하게 여긴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결코 이상한 곳은 아니었다. 보통 채팅 사이트들과 똑같았지만 그냥 인원이 적은 소규모 대화방이었다는 것.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아담한 곳이었다. 소규모다 보니 알려지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만 오고 몇몇 사람들끼리 소규모로만 노는 그런 곳이었다. 그 후 며칠 후 저녁시간 집사람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난 또 갬을 하다가 문득 그날 대화방이 생각나서 갬 종료 후 살짝 접속해보았다. 한 10여 개의 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마침 전에 가본 적이 있던 방제와 똑같은 것이 있기에 큰 용기를 내어 입장해보았다. 다행히 그 방엔 날 기억해주는 2명의 여성분이 그대로 계셨고 모르는 남자 2명도 같이 있었다. 오늘도 인사만 하며 눈팅만 주구장창 하고 있을 때 귓속말 백합, 니마 나오셔서 얘기 좀 하세요. 헐 이런 것도 있다니 속으로 무안하면서도 놀라서 네 하고 답장만 보내곤 얼마 못 가 일이 생겼다 하곤 바로 대화방 나와 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바보 같고 순진했던 나였다. 그런 식으로 며칠을 대화방에서 보내며 후배를 불러 같이 얘기도 하고 점점 나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정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었다. 하루는 시간이 12시가 넘어 대화방에 음악 들으러
당시엔 지금처럼 음악을 듣고 싶은 거 골라서 인터넷으로 들을 수 없을 때였다. 오로지 그 대화방에서 보관하는 음악만 골라서 들을 수 있었다. 대화방 들어가서 혼자 방을 만들어 음악 들으며 난 무협지 보고 있었다. 순간 띵동, 음악 소리, 누군가 입장하는 소리. 대화명이 소리 끌색이 분홍. 순간 너무 맘에 드는 느낌의 분이 대화방을 찾아 들어왔다. 소리,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많이 늦었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나요? 소리, 처음 들어오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헉, 처음이라니? 나는 순간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서 그분에게 많은 얘기를 시키며 계속 질문에 말을 걸어주었다. 소리님은 나이가? 소리님은 결혼은? 소리님은 자녀가? 이런 식의 신변잡기부터 취미 등 미팅하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소리의 당시 나이 34, 나보다 한 살 어렸다. 결혼은 했고 아직 애는 없다고 했다. 첫날은 간단한 소개와 잡다한 얘기만 주저리 거리다가 늦어서 헤어지고 다음날부턴 이상하리 그 친구와의 접속. 시간도 비슷해지고 서로서로 접속하면 먼저 찾게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결혼한 지 아직 몇 개월뿐이 안앤드 샤포 6124. 구 남편은 어릴 적부터 친구라 신혼 같지도 않고 지루하다는 등의 말. 결혼하고 나니 결혼 전에 보이던 것이 너무 많이 보여서 힘들다고, 자신을 너무 감시해서 의처증이 좀 심한 듯 하다 등. 남편은 아침 6시에 일 나가서 빨리 들어오면 밤 9시경 툭하면 회사서 자고 온다며 일주일에 하루 3일은 외박이라는 둥. 그녀의 힘든 부분을 같이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진 듯 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인지 눈에 안 보여서인지 서로 못할 말 할 말 해가며 어느 사이에 우린 그 대화방 공식 커플처럼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전화번호도 공유하며 문자로 각자 임자들이 있는 몸이라 비밀스럽게 농담도 해가며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이름이나 대화명이 아닌 자기란 말로 통일되어 불려지게 되었다. 사진은 한 5분 후 바로 메일로 도착했고 난 사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살짝 포토앤드 샤포 9350. 교정한 듯해 보이지만 나이답지 않은 얼굴에 몸매에 자신감 상실. 내 사진을 보내줘야 하나 마나 무척 망설이다 일단 사진은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답 메일로 내 사진도 보내줬다. 시간이 새벽 1시. 혜영의 신랑은 이렇게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느 순간 연락도 없이 들어온다고 했다. 의처증이 있어서 혹시라도 영아가 바람 피울까 하고 들어가는 시간 절대 얘기 안 해준단다. 혜영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였다. 보통 낮 12시경까지 출근해서 선생님들 있을 땐 저녁 6시쯤에 퇴근하고 없을 땐 밤 10시경까지 학원서 있곤 했다. 나랑 전화통화가 점차 잦아지면서 당연히 학원에서의 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집에선 신랑의 의심 때문에 전화도 자주 못 쓰기에 학원에서 학원 전화기로 1시간이고 2시간씩 얘기하며 서로 정을 쌓아 나갔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늦어졌고 당연히 나의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따라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의 안사람은 나의 귀가 시간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고 사이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으며 서로에게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며 살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12시쯤 혜영이와 대화방에서 소리, 자기야 애엄만? 나 자고 있지 뭐 왜? 신경 쓰여. 소리, 그럼 신경 안 쓰이냐. 이것도 엄연히 불륜이라면 불륜인데. 나 하하 괴하너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냐.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하며 스트레스 푸는 거지.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다음날 일도 잘 되고 생활에 활력소가 되니 도리어 상대방한테 이익이지. 나쁠 건 뭐 있어 안 그래? 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녀를 설득했고 그녀도 나에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셀지 모른다고 우린 점점 자기를 합리화하며 우리 사이를 정당화 지으려고 억지고 짜 맞추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침에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